대표 후보 우리 세 분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당원들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계급계층 조직 대표 후보 그리고 일반 대표 후보까지 저희가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제 한 분 남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우리 한 분 남으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이 유세의 열기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서울시당이 또 우리 후보님들과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당원들과 우리 후보님들이 함께 준비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기대되시죠? 네,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네. 후보들과 우리 청년 당원들의 시간. 자, 질문지 작성하신 거는 앞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중앙 후보들 뒤에 계시니까 좀 뻘쭘하시긴 하겠네요. 네,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네. 자, 준비한 시간 우리 힘차게 맞이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박수 힘차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민주당의 쨍하고 흔들날 이분이 앞장서겠습니다. 진보 정치의 책임을 자각하고 새롭게 거듭나자 실력 있는 진보 상임대표 후보 이상규 후보 모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인천 송도의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38도면 이 상판 공구리는 한 45도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H빔이나 이 데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철판 같은 게 깔리면 50도가 넘습니다. 저는 정부의 시책 권유대로 조금 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장 어땠을까요? 결코 쉬지 않습니다. 호수에 물을 뿌려가면서 상판을 식혀가면서 끝까지 일을 시킵니다. 주 68시간 시대에도 건설 노동자들은 70시간 이상씩 일을 했습니다. 주 52시간, 지금 역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 정책의 역사는 끊임없이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역사였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정책의 역사는 끊임없이 농민을 수탈하고 농촌에서 농민을 내쫓는 역사였습니다.
이런 노동부, 이런 농림수산부, 이런 정권, 이 구조하에서 어떻게 촛불혁명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중당이 앞장서서 해 가겠습니다. 제가 소시적에 집회 사회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선희 효순이 사건 났을 때 광화문에서 범국민대회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아주 우연히 사회를 봤는데 그날 그 참여하신 분들의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미 대사관까지 진출합시다. 차벽을 넘어갑시다. 경찰 저지선을 뚫고 갑시다.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미 대사관 앞까지 진출해서 거기서 집회를 연 바로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싸웠습니다. 자주통일의 시대! 민족 자주를 실현하고 통일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저 이상규는 민중당 상임대표로서 선봉해서 싸우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미국 눈치 보면서 대북 제재 한 치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는데 아니 그간에 해왔던 금강산 강강도 못하고 개성공단도 열지 못하면서 무슨 동아시아 철도 운운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중당이 앞장서서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물꼬를 튼 정당교류 정태욱 대표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에서는 우리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당분간 민간교류가 쉽지 않은데 민중당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민간교류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담아두십시오. 왜? 민간교류, 남북교류를 새롭게 열어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민중당에 대한 힘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이 힘을 모아서 남과 북 해외 민족 자주역량을 하나로 모아 문재인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똑바로 하시오! 회초리를 들 수 있게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 건물에 서비스 연맹이 있나요? 제가 서비스 연맹 정책국장 출신입니다. 실제 한 일은 정책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뭘 했냐면 주로 골프장 캐디 노조 특수고용직이라고 그래갖고 파업의 승리를 해도 이게 이제 그 사측이 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은 이긴 것도 다 빼앗기고 노조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특수고용직 어려운 싸움이었는데요. 당시 주로 제가 그걸 맡았습니다. 제가 싸움꾼인지 어떻게 알고. 네. 그런데 이 어려운 싸움을 법적으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서 파업투쟁을 하나하나 승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서비스 연맹에서는 정책국장이 아니라 투쟁국장이다 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있으면서 시대의 흐름을 쭉 보는데 공공 비정규, 학교 비정규, 비정규 중에서도 일용직인 건설 노동자 여기는 계속 노조가 밑에서부터 확대가 됩니다. 지금 시대는 비정규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현장 기반을 넓혀나가야 됩니다. 바로 민중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든든한 친구로서 우리 스스로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당원이 많은 이런 민중당이 돼서 현장을 새롭게 읽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비정규 투쟁에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진보 의제, 성평등 문제, 장애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민중당이 진보적 감수성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씩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당원들이 이 문제를 첫날 유세부터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저는 응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여기에 당연히 화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오병렬 의원이 찾아오셨어요. 대법원에 천망공정을 좀 쳐야 되는데 잠자는 건 아무래도 자기 혼자 해야 될 것 같다고. 자기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냐고.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합니까? 결국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다시 또 놓고 천망공성을 하게 됐습니다. 천망공성을 하다 보니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게 법원행정처 대비 문건에는 법적 판단을 끝냈습니다. 무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행위이다. 잘못됐다.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법원이 해야 한다. 그런데 1심에서 저희 사건이 기각이 되고 각하가 되고 2심에서 기각이 됐죠. 이석기 의원 내란 선동 9년 주경한 것과 함께 박근혜에 협조한 사례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판사라는 법조 엘리트라는 거죽을 쓴 쓰레기들 아닙니까? 이런 처죽일 놈들 그냥 벌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KTX 승무원, 전교조, 철도노조, 콜트콜트, 오늘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쌍용 자동차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받습니다. 얼마나 고통의 과정이었습니까? 우리가 나섭시다. 전면적으로 사법적폐 투쟁, 문재인도 못하는 사법적폐 청산투쟁을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앞장서서 통합진보당의 명예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과 연대해서 새로운 연대 기반을 현장에서부터 구축합시다. 이 모든 투쟁을 하나로 모아 연내 당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뭐? 무상급식 왜 딱 떠오르잖아요. 광우병 촛불하면 누구? 강기가. 진보의 아이콘 누구? 이정희. 막 떠오르는 게 맞죠?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야만 이 수많은 투쟁과 연대 활동 속에서 그리고 진보 의제를 확장하는 속에서 민중당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인물과 정책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2020년 총선의 승부를 봐야 합니다. 정의당 지지율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현장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수많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현장 조직들을 보십시오. 서울에서도 이런 현장 조직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의 당원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 지도부 단일 지도책이다. 앞장서 달라. 정치적 지휘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뛰어가겠다. 돌격하겠다. 그렇습니다. 지역을 새롭게 읽어나가는 것, 현장을 읽어나가는 것, 이걸 모아서 2020년 총선 승리, 이 모든 것을 선두에서 온몸으로 지휘하겠습니다. 싸워나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우리 후보님들 다 들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중당 쨍하고 해뜰 날 오겠습니까? 네. 우리 아까 공연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후보님들 못다 하신 이야기들 저희가 질문으로 좀 모아서 한번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에 대해서는 딱 1분씩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손에 들려있는 것들 위주로만 무작위로 후보님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자, 홍석유 후보님 1분 답변인 거 아시죠? 네. 청년과 비정규직 정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무엇으로 보시는지 우리 사무총장님 결의하셨으니까 질문.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주셔가지고 질문을 또 안 주시면 좀 난감하거든요. 네, 1분이랑 30초 들어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특히 행정 실무를 해본 사람들 그리고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정책과 방향과 노선은 결국 인력과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는 열정페이가 없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청년민중당에 있는 수많은 당원들이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분투하고 곳곳에서 새로운 정치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의 인력과 예산은 적절하게 중앙당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중당이 앞으로 미래를 진보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위력한 방도는 청년과 비정규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실업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우리 20대와 30대 우리 뭐 보통 이제 정치의 미래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층에서만큼은 우리 민중당이 당당하게 가장 많은 신뢰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민중당에 있어서는 가장 큰 투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기 모두가 다 당선이 되시고 당선되신 상임대표님께서 지명을 해주신다면 임명을 해주신다면 제2기 사무총국에서는 많지 않은 우리의 재정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농민민중당 대표님이신 안주영 대표님께 서울에서는 무슨 질문을 할 것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비교적 간단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전국 유세 중이신데 가장 많이 듣는 당원들의 고심 그리고 그에 대한 뭐 현재 생각하시는 것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게. 어렵네요. 네 군데 돌았는데요. 네 군데 지금 다섯 번째 서울이 다섯 번째인데 당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고심. 글쎄요. 대부분 이제 진보 정당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민중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질문들을 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정치 관련한 질문들이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유세하면서 우리 민중당 당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심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네 곳 이렇게 돌아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이상규 상임대표님 후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동 대표들이 당원들이 고심하고 있는 걸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답은 좀 찾아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흐뭇하고 오늘도 명쾌하게 이제 정답은 다 드리지 못하고 과제도 않고 가겠습니다만 시원하게 그런 가능성, 희망 이런 거를 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장지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지현 후보님은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당원들 경우에도 이제 그런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대중 간부용,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함께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좀 트라우마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좀뭐 대안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제 예전에 예전 정부정당에서 여성위원회가 있어서 그 차원에서 이제 성폭력 차별위원회 구성해서 진상조사하고 활동했었는데 지금 계획기준 조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걸 감당하고 있는데 이걸 사실 여성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않을까 해서 기본적인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예방교육이면 예방교육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 처리하는 절차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시스템화하고 정리할 필요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피해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당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영역과 당 밖에서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 정리의 어떤 체계와 방식을 어떻게 할지 조금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엄마가 온전히 담당해서 그 체계 안에서 하는 게 좋을지 전당적 시스템 안에서 그 전체를 좀 꾸릴 수 있는 게 좋을지 그건 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고 싶으시겠지만 다른 또 통로를 통해서 또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질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저희가 반드시 전달을 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좀 답변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김은진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당과 정의당의 관계는 어때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글쎄요, 당위적으로야 잘 되면 좋겠죠. 제가 엊그저께 이거 유사한 질문이 대전, 충남, 충북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진보 대통합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그때 대답했던 거랑 똑같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과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농민들을 만나보면 농업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데 농업적으로는 완전히 보수적인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볼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이 두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평균을 내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다른 차이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민중을 중심에 세우는 이런 정부를 원한다면 이러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좀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무슨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할 때 민주노총이나 전농 얘기를 하는데요. 전현농도 있습니다. 여성 농민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정말 민족적인 것과 관련된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단체들도 굉장히 많고 같고, 그래서 진보적인 진영, 진보 진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폭넓게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뭐 지지율이나 뭐 뭘로 보나 참 요원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0.9%로 남아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2년 내에 10% 20%를 꿈꾸고 4년 내에 전 출마자의 당선도 꿈꾸는 정당인데, 그런 정당이 좀 더 통 크게 다른 세력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진정으로 민중당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성경 후보 이번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성경 후보님은 청년민중당이 어쨌든 청소년 청년 인권 문제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청소년 인권 의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과 의제를 마련할 계획이신지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인권 예, 문제요. 청소년 인권 의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일단은 청소년 당원들한테부터 물어봐야겠습니다. 일단 저희 민중당을 바뀌면서 예전 흑수저당을 예를 들면 부대표 체제에서 청소년들의 담당하는 부대표제가 있었는데, 민중당을 오면서 지금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부족하게 진행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당에 청소년 현장 조직이 있고 경계도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당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오기 전에 청소년 당원 만나서 청소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당내 청년민중당 안에 인권 의제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그런 직접 정치와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는 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그걸 중심으로 인권 의제까지 같이 함께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나영 후보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 만남 간부 1,000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전담자도 있어야 되고 뭐 교본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한정된 예산과 이거 참 이렇게 질문 문장이 좀 어색합니다만은 한정된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주요 공학 이거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질문을 제대로 못 읽어드려서 일천 간부 육성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제 그 울산 라이브 방송 밑에 댓글도 정책당 대회를 어떻게 일천 분해의 정책 경연장으로 만들 거냐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답변을 달면서 그 일천 간부 육성 얘기를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간부 육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간부 육성을 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육성할 건지 어떤 간부를 육성할 건지 기조가 필요한데 제가 제시했던 건 이제 대중 만남형의 간부라고 제시를 했던 거고 나머지는 토론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은 간부가 어떤 간부가 되느냐는 당의 단결 문제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럼 사실은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일치성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간부 육성의 교환부터 사실은 일치가 되어야 굉장히 단결된 간부 역량이 구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 점은 이제 상임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잘 토론을 해 나가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산은 모두 다 사실 여기서 크게 내세우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간부 육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무총장을 결의하고 계신 홍경표 동지가 간부 육성을 예산편상 굉장히 잘 해주실 거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책임자가 지금 중앙당에 그 안정감 있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구축이 안 됐죠. 우리 최기영 당원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최기영 당원님한테 정책이나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 문제는 우리 대표단이 굉장히 힘 모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대중만남형 일천간부 육성의 포인트는 이제 강좌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강좌도 기존에 우리가 많이 하는 이론 강좌나 바탕이 되는 기초학습이 되는 강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정세교육하고 결의대회하고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중만남에 도움이 되는 법과 생활 이런 것들 대중만남 코칭 등등등 토론하는 법, 회의하는 법, 자료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이 우리 간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뭐 아까 우리 김성경 대표 후보님은 크리에이터를 몇 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셨는데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육성될 수 있는 이런 육성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1000개 분야의 정책 연구 실천 사업이랑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후보 한 분씩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성 우리 후보님께 노동자 민중당과 각 지역이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서울은. 그래서 6.13 평가서에도 좀 평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 공약이 있으시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과 이게 지역마다 좀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노동자 민중당이 제대로 좀 역할을 하는 데는 지역위원회와 교류가 훨씬 더 두텁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결합력도 상당히 높았던 것 같고 또 반대로 노동자 민중당이 아직 현장 내에서도 당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 내 집 앞도 제대로 못 쓰는데 다른 집 앞마당까지 쓰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내 정치활동도 상당히 버거운 조건인데 지역 가서 뭘 하란 말은 상당히 발걸음이 무거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의 숙제가 또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 내 정치활동이 잘 좀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치 권력은 어디에서 획득이 되냐면 지역과 동네에서 획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표를 얻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 이렇게 고민의 사고가 눈길이 돌려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다소 좀 우선은 답답하고 뭐 하나가 좀 가슴에 얹힌 것처럼 그러시겠지만은 이게 좀 일정 기간은 좀 지나야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일 크게 좀 봤던 희망은 건설 동지들이 당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하나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 내에서 당가입원소와 노동조합 가입원소를 동시에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 이상한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건설 동지들은 그 방식을 취하고 부작용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부작용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현장 들어가서 조합원들을 만나는데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가서 만나고 현장 관리 감독자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시간도 빼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노동조합 사무실이라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는 노동조합 사무실이기도 하지만은 당원들 쉼터라고 간판도 붙여놨더라고요. 예, 이런 것이 저는 이후에 노동자당 내에서 노동자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이제 벌여야 될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가 아직까지는 성에 차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 사업보다 노동조합 사업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숙제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지역과 훨씬 더 호흡을 일치할 수 있는 과정으로 나간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당의 집권 전략은 무엇일까요? 상임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온 질문들 중에 정의당과의 관계랄지 가장 많이 들었던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결국 이 얘기죠. 예. 그리고 당원들은 그러니까 이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면 현재 당 존재감이 없다. 지지율도 잘 안 잡힌다. 근데 어떻게 총선에서 이길 거냐. 그 말은 진보 집권인데 당장 총선에서 당선자 낼 수 있냐. 이게 수많은 당원들이 사실 현재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고 당 지도부에도 던지는 질문이겠죠. 저는 먼저 이걸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 아니 세계를 통틀어서도 분해 활동을 이렇게 완강하게 하는 정당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당원들만큼 헌신성과 조직력이 강하고 활동력이 실제로 살아있는 이런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에 다른 어떤 정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일 큰 힘이 그 혹독한 고통과 시련, 당을 깨고 종북으로 몰리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당을 다시 만들어낸 이 민중당의 자랑스러운 당원들이 가장 큰 힘이다. 가장 든든한 배경이다. 이 당원들만 있으면 못 해낼 것이 없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KTX나 쌍차 제가 연대에 가서 느끼는 건데 정의당은 이제 없습니다. 투쟁하는 현장에 정의당은 없습니다. 지금 제2창당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심상정 의원이 19대 의원 시절에 저에게는 직접 얘기했습니다. 현장을 기반으로 한 진보 정치는 처음부터 없는 거다. 신기루였다. 근데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진보 정치를 막 후배들이 하는데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말렸다. 현장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한국에서 진보 정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민주노총과 같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으면 보셨죠? 서울 건설이 지금 2,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원은 1,000명 이상입니다. 텐디 투쟁 승리에서 처음에 50명, 40명인가 당원 가입했는데 지금 조합원이 5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치교육이 건설노조든 재활노조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현장이 우리에게 특히 비정규직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뚫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김종원 의원이 딱 한 명 우리에게 있는 의원이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는 원내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원내 전략과 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 정책 브랜드 이거를 결합시키면 저는 자주통일 정세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앞에 안 보이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촛불이 우리가 2년간 그 힘들게 민중총궐기를 하고 나서야 촛불이 터져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 구상하면 된다. 지금 2기 지도부는 총선의 당선자를 해서 진보 집권의 거대한 물줄기를 그 뚝을 터뜨리는 그 역할이 바로 이제 저희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다 이제 한 번씩 질문을 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질문지는 우리 또 전달해서 사실 되게 저도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좀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후보님들 일어나셔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우리도 큰 박수로 우리 함께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후보님들, 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1부는 이것을 마치고 우리 조만간 우리 지도부 후보님들 가시는 건 아닙니다. 이따가 또 1부에 잠깐 또 우리 다 같이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1부 진행하고요. 딱 5분 정도, 4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전까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